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든 수학입니다. 오늘 케일리 해밀턴 정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열심히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아이젠스페이스가 팀 베리언스 서브스페이스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인베리언스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사실 되게 특이한 성질을 하나 가져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케일리치 해밀턴 정리를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invariant subspace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연습 문제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T가 이제 linear operator on a V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V라 쓰면 웬만하면 다 벡터 스페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finite dimensional의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에서 또 V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W가 V의 subspace 기호를 이렇게 적기로 했죠. W가 V의 subspace일 때 얘가 T invariant subspace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T invariant subspace라고 부를 거냐면 T W가 W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T invariant subspac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W가 T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변함이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W를 넣어도 여전히 W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을 필요는 없고요. 이게 같을 필요는 없고 그냥 W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예시를 좀 볼 텐데 0하고 V하고 커널 오브 T하고 이미지 오브 T 얘네들이 T 인베리언트다라는 거 사실 예전에 연습 문제에서 했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주면 0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T형이 0 안에 들어가는 거죠. 0이니까. 그래서 이건 괜찮습니다. 자, T에다 V를 넣으면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기 때문에 V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아이소모피즘 서젝티브하다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TV가 V랑 같을 필요는 없지만 들어가긴 하죠. 공역이니까.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V가 V 안에 있으니까 V도 T invariant subspace가 됩니다. 자, T에다 커널 오브 T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왜냐면 커널 오브 T는 T에다가 집어넣으면은 0 나오는 친구니까. 맞아요? x가 커널 오브 t 안에 있으면 tx가 0이 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친구는 전부 t에 대해서 0으로 가죠. t에 의해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t of corner of t는 0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0 벡터 스페이스는 corner of t 안에 있으니까 t of corner of t는 corner of t 안에 있게 되죠. 자, t에다가 image of t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또 궁금한 건데 사실 뭐 이미지 오브 t 안에 뭐 이미지 오브 t를 넣든 뭘 넣든 간에 여전히 이미지 오브 t 안에 있죠. 뭘 넣든 간에 얘는 치역 안에 있게 되겠죠. t에다가 뭘 넣든 간에 치역 안에 있으니까 이미지 오브 t가 치역이잖아요. t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 of image of t는 image of t 안에 있기 때문에 image of t는 t invariant subspace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다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 추가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아이젠스페이스 이 람다 역시 t invariant subspace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자, t의 이 람다가 이 람다 안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이 v를 이제 이 람다 안에 있는 v라는 친구를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tv가 뭐가 돼요? 람다 v가 되겠죠. 맞아요? 정의에 의해서 이 람다 안에 있는 친구들 얘는 뭘 모아놓은 친구예요? tv는 람다 v를 모아놓은 친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성립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tv라고 하는 친구는 람다 v인데 여러분이 v가 이 람다 안에 있으니까 상수배를 하더라도 여전히 이 람다 안에 있겠죠. 이 람다가 벡터 스페이스니까요. 맞아요? 따라서 tv가 이 람다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t 이 람다의 원소 tv가 이 람다 안에 있으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람다는 t invariant subspace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예쁘게 쓰고 싶으면 take tv는 t 2람다의 원소 이걸 하나 잡아요. 그럼 v는 이제 2람다의 원소가 되게 잡는 거죠. 이거 써주셔야 돼요. 안 쓰면은 v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정의에 의해서 tv는 람다 v니까 얘가 2람다 안에 있죠. 따라서 t 2람다가 2람다 안에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쁘게 쓰고 싶으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시 기본적인 예시들을 좀 받고 좀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가 이제 R3에서 R3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a, b, c를 a 플러스 b, b 플러스 c, 0으로 보내는 맵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xy 플레인이 t 인베리언트예요. 왜 그럴까요? xy 플레인에 있는 친구들은 다 a, b, 0으로 생긴 친구죠. 얘를 보내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b, 0이니까 여전히 xy 플레인 안에 있죠. 따라서 얘는 t 인베리언트 한 게 맞고요. yz 플레인은 어떨까요? 미안해요. x-axis. 네, 우리 교재의 x-axis. 자, 얘는 어떨까요? a, 0,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집어넣어 주시면 a, 0,0이 나오죠. 그러니까 x축에 있는 친구가 여전히 x축에 있는 친구로 갔으니까 x-axis도 t 인베리언트 합니다. yz 플레인은 어때요? yz 플레인. 예를 들어 0, b, c를 보내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한 건데 a에다 0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가 yz 플레인 안에 있지가 않죠. 지금 얘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z 플레인은 t 인베리언트 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는 사실 했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우는 개념이 t cyclic subspace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t t be a linear operator on v. v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 v의 원소, 0이 아닌 v의 원소 x에 대해서 이거 벡터 x죠. 얘에 대해서 우리가 w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span of x, tx, t 제곱 x 이렇게 쭉 가는 거. 여러분이 괄호로 안 적어도 괜찮을까요? 괄호를 제가 꽤 많이 안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행렬에서 벡터 행렬 a에다가 여러분이 벡터 v를 곱해주는 행위가 la에다가 v를 넣어주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데 여기선 괄호를 안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기서도 괄호를 뭐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t제곱 x. 그래서 이런 친구들 x, tx, t제곱 x, t세제곱 x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스팬되는 w라는 스페이스 얘를 우리가 t cyclic subspace라고 부를 거예요. subspace of v. 얘는 당연히 v의 subspace죠. 여러분 t가 linear operator on v니까 t에다가 v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v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v의 원소예요. 맞아요? t 제곱 x가 뭔지 아시죠? ttx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튼 그러니까 tx도 v의 원소고 거기다 또 t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v의 원소. 계속 v의 원소니까 w에 있는 모든 친구는 전부 v의 원소예요. 따라서 w는 v의 subspa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subspace를 t-cyclic subspace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generated by x, x에 의해서 generate 됐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x에 의해서 생성된 t-cyclic subspace 이렇게 우리가 w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만약에 dimensional v가 finite이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w라고 하는 친구의 dimension도 finite이 되겠죠. 맞아요? 이게 v의 subspace니까 subspace의 dimension은 v보다 그러니까 w의 dimension of v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가 finite이면 얘도 finite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linearly independent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은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t의 n승 x가 이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t의 n승 x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x 처음에는 0이 아니니까 이것만 보면 linearly independent해요. 그죠? 거기다 tx를 추가시켰을 때 여전히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계속 가는 거고 linearly dependent 하다면 tx가 x의 상수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linearly independent 했는데 t제곱 x를 추가시켰더니 linearly dependent 했다는 얘기는 t제곱 x가 다른 친구들의 그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t의 n승 x가 여러분이 이제 x, tx, t제곱 x 그리고 t의 n-s승 x로 어떤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x, tx, t제곱 x, tn 마이너스 1승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t의 n승 x까지 갔더니 x랑 tx, t제곱 x, tn 마이너스 1승 x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t의 n 플러스 1x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양변에 t를 취해주게 되면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다 쪼개지죠. 그래서 a0 tx 더하기 a1 t제곱 x 더하기 a2 t 세제곱 x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의 n-1승 t의 n승 x인데, t의 n승 x가 또 얘로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x, tx, t제곱 x, t의 n-1승 x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 안에 있게 됩니다. 얘가요. 이게 tn 플러스 2승 x도 마찬가지겠죠. tn 플러스 3승 x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얘네들에 의해서 tn승 x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됐다면 그 뒤에 것들도 다 얘네들에 의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쁘게 써드릴까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정리를 예쁘게 해드릴게요. If t의 n승 x is n is the smallest x, such that t의 n승 x가 span of x, t의 x, t제곱 x 해가지고 tn n-1승 x, 얘네들에 의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 그런 smallest integer n을 여러분이 잡게 되면, 그러면은 then t의 이제 w는 span of x, tx, t제곱 x, 점점점 t의 n-1승 x가 되고요. t의 n승 x, tn 플러스 1승 x는 어차피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x, tx, t제곱 x, tn n-1승 x로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니까 얘네들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근데 이런 n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디멘션이 인피니티 되겠죠. 그러니까 디멘션이 파이나이트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n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furthermore x, tx, t제곱 x, 점점점 t의 n-1승 x가 이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만약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으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얘네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이 되면 smallest integer라는 거에 무슨 얘기겠죠? 뭐 얘가 나머지 친구들의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t제곱 x가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 뭐 tn-1승 x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t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라고 칠지라도, 그러니까 tn-1승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tn-1승 x가 또 나머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거죠. tn-1승 x가 없었어. 그래서 최고인 뭐 tn-2승 x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tn-2승 x가 t제곱 x, tx 뭐 이런 친구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니까 또 n-2가 또 작은 수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n-1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튼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예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뒤에서 이거 theorem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좀 미리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t를 이렇게 해주고 또 t를 해주고 t를 해주고 계속 t를 해주고 여기다가 또 t를 해주면 뭔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cyclic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cyclic subspace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리마크는 뭐냐면 W가 W is the smallest T invariant of space containing X. X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T invariant subspace입니다. 가장 작다는 게 무슨 의미냐? 두 가지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W가 진짜로 T invariant subspace containing X. 그러니까 X를 포함하는 T invariant subspace가 실제로 돼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smallest라고 부르려면.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냐면 if
W prime is another T invariant subspace containing X, then W가 더 작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성립해야 우리가 smallest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sum 두 subspace의 sum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sum이 이제 그 두 subspace를 포함하는 subspace 중에 제일 작은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튼 이거 두 가지가 성립을 하는데요. 왜 성립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X를 포함하는 subspace 맞죠? W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팀 베리언트 한 거 맞나요? 팀 베리언트 하죠. 뭐 X에다 T 취해도 TX 되고 뭐 임의의 원소를 가져와도 T를 취하면 뭐 또 다음에 또 T가 계속 있으니까 그죠? 계속 있으니까 팀 베리언트 subspace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W 프라임이 또 다른 팀 베리언트 subspace containing X라면 W 프라임은 X 있어야 되고 TX 있어야 되고 팀 베리언트니까 T 제곱 X도 있어야 되고 팀 베리언트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W 프라임은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W를 결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사실 되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smallest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예시를 좀 보도록 할까요? t가 R3에서 R3로 가는 함수인데 a, b, c를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c, 3c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t-cyclic subspace generated by E1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쭉 가는 이 친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E1이라고 하는 친구는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0이고 T1은 뭐죠? 여기다가 1, A에다가 1, B에다가 0, C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0,1,0이 되죠. T제곱 E1은 뭐죠? A에다가 0, B에다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C에다 0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B에다가만 1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T제곱 E1이 나왔더니 어때요? E1의 상수배가 됐죠. E1의 상수배가 됐죠. 그러니까 E1과 T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T제곱 E1이 표현이 됐죠. 그럼 이때부터는 더 이상 뒤에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T제곱 E1, T세제곱 E1, T4제곱 E1 얘네들은 E1과 T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얘를 우리가 W라고 했다면 W는 span of E1, E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좋아요. 자, 하나 예시를 좀 더 해볼게요. 자, t가 PR에서 PR로 가는 함수인데 fx를 f'x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예요.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에서도 cyclic subspace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span of x제곱, tx제곱, t제곱 x제곱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w라고 했을 때 자,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2x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겠죠. 더 미분하면 계속 0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나 마나죠. 의미가 없죠. 따라서 결국에 이 w라는 스페이스는 x제곱하고 2x하고 2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실수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x랑 1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2x나 뭐 x나 뭐 역할이 똑같죠. 2나 1이나 역할이 똑같고 그러니까 x제곱 x1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스페이스니까 전체 P2R 전체가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T-cyclic subspace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P2R이에요. PR이 아닙니다. P2R이 뭔지 아시죠? degree가 2 이하인 폴리노미얼들의 모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 케일리 밀턴 정리를 증명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게 사실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에 관련된 명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T invariant subspace의 characteristic polynomial과 original space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let T be a linear operator on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V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t W be a T invariant subspace of V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를 w로 restrict 시킨 거. t invariant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t를 w로 restriction을 시키더라도 w에서 w로 가는 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퍼레이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 공역이 같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t invariant 하니까 w를 집어넣었을 때 w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t를 w로 restriction 시킨 함수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divide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죠. 짝대기로. 그래서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w가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를 나누게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나누게 돼요. 자,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W의 베이시스를 잡는 거죠. Let V1, VR be a basis for W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리고 extend this basis to a basis V1 vn for V 이렇게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전체 베이시스로 익스텐드 시킬 수가 있죠. 베이시스 익스텐션 티어em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베타라고 했을 때 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고요. 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제일 처음에 1열에 적혀야 되는 건 t에다가 v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냐가 궁금한 건데 t에다가 v1을 넣게 되면 그러면은 v1은 w 안에 있으니까 얘는 이 값도 여전히 w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v1부터 vr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1부터 vr까지 그러니까 1행부터 r행까지 여기가 r throw라고 했을 때 1행부터 r행까지 무슨 숫자가 적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그 아래는 어때요? 전부 0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v2를 넣더라도 w가 t invariant 하니까 t v2도 w 원소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v1부터 vr까지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vr 플러스 vn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이게 r번째 vr을 넣을 때까지 t invariant 하다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원소들이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뭔지 몰라요. 뒤에는 뭐 계속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다 생겨요. 이 스타라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지금 쓸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 0이 찍힌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찰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친구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행렬이 정확하게 t 베타 프라임이에요. tw의 베타 프라임. t를 w로 restriction 시킨 거에 베타 프라임을 집어넣은 거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t에다가 w로 restriction을 시킨 다음 v1을 넣는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정의역만 제한시킨 거지 그냥 똑같은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t v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t v1은 뭐 아까 적힌 그 개수 그대로 적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tw의 베타 프라임에 대한 우리가 행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어떤 블록 매트릭스 표현으로 써봤을 때 이렇게 제일 왼쪽에는 제일 왼쪽 위에는 tw의 베타 프라임이 적히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0 그리고 오른쪽엔 뭐가 적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를 찾으려면 빨간색으로 하지 말고 자,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를 찾으려면 여러분 여기다가 t를 빼가지고 그 빼기 tir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r은 r by r 매트릭스란 뜻이에요. 네, 뭐 쓰기 싫으면 i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에서 ti를 빼준 다음에 이 친구의 여러분이 행렬식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이렇게 블록 매트릭스로 써져 있을 때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로 써져 있을 때 determinant of 얘 곱하기 determinant of 얘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determinant of t
w의 베타 프라임 마이너스 ti 그리고 determinant of 스타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몰라서 그냥 쓰는 거고 이게 뭐 얘랑 똑같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타는 그냥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텐데 이게 바로 뭐예요?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W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뭔지 몰라요. 그죠? 얘는 뭔지 모릅니다. 그냥 다항식 폴리노미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얘가 얘 곱하기 얘로 표현이 되니까 이 characteristic polynomial t가 characteristic polynomial tw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t 인베리언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어요. 지금 여기가 0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게 쓰였죠.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있어서. 그죠? 따라서 이 논의가 t 인베리언트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t 인베리언트 한 경우에만 이렇게 디바이드 한다라는 이쁜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로 분해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t가 R4에서 R4로 가는데요. A, B, C, D를 A 플러스 B 플러스 EC 마이너스 D, B 플러스 D, EC 마이너스 D, C 플러스 D로 보내는 맵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subspace로 뭘 생각할 거냐면 R4의 subspace로 뭘 생각할 거냐면 T, S, 0, 0이라는 E1과 E2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W는 뭐라고요? E1과 E2를 베이시스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subspace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t invariant 합니다. 이 W가 t invariant해요. 왜 그렇죠? TS00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게 지금 여기에 t 플러스 s가 있고요. 여기 s가 있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게 여전히 E1, E2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W가 t invariant 하거든요. W가 t invariant 하니까 우리의 결론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WT는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를 나눈다 라는 걸 내릴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계산하고 싶으면 T를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1, 2, 1, 0, 1, 0, 1, 2, 0, 0, 2, 0, 0, 1 이렇게 찍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개수를 따가지고 여기다 적었고 개수를 따가지고 여기다 적었고 뭐 이렇게 적은 거죠. 저번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1000을 넣어서 여기다 넣어도 되고 0100 넣어서 여기다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었죠. 어쨌든 티베타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관찰하면 좋을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 친구가 바로 TW의 얘를 우리가 베타 프라임이라 했을 때 베타 프라임에 대한 스탠다드 베이스 베타 프라임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돼요.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이 1000을 넣게 되면 1000을 넣게 되면 1 0 0 0이니까 1 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0100을 넣게 되면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00이 나오니까 21 플러스 2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1이 여기 적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지금 TW 베타 프라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베타 프라임을 익스텐드해서 베타를 만들었더니 지금 제일 왼쪽 위에 TW의 베타 프라임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찰했던 게 실제로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characteristic polynomial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determinant of t 베타 마이너스 ti를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t의 1의 2 마이너스 1 0, 1 빼기 t의 0, 1 0, 0, 2 빼기 t의 마이너스 1 0, 0, 1, 1 빼기 t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first column에 대해서 cofactor expansion을 적용을 하면 1-7 곱하기 2 친구 행렬식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죠. 어차피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first column에 대해서 cofactor expansion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은 1 빼기 t 곱하기 1 빼기 t 곱하기 그
남은 친구 행렬식, 이 남은 친구 행렬식 2 빼기 t 마이너스 1, 1 빼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t 곱하기 1 빼기 t 곱하기 2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 빼기 t의 제곱이죠. 맞나요? t제 아닌가? 아닌 것 같네요. 네, 헛소리였어요. 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W의 베타 프라임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지금 TW 베타 프라임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T, 1, 0의 1 빼기 T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 거죠. 디터미넌트를. 여러분 이렇게 짝대기로 적는 게 디터미넌트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안 적은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적으면 소가로로 적으면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행렬 표시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1 빼기 t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 얘가 지금 얘를 나누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더 작은 친구의 더 작은 t 인버스 सब스페이스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팀비얼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T가 linear operator on V고요. 그리고 W는 T의 subspace입니다. V의 subspace입니다. 다음이 팀비얼 서브스페이스인지 확인하세요 그랬어요. 자, V는 P3R이고 W는 P2R이고요. 그리고 T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fx를 f'x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팀 베리언트 하냐 P2R이 팀 베리언트 하냐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P2R 즉 디그리가 2 이하인 차수가 2 이하인 다항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차수가 1 이하가 되죠. 여전히 2 이하니까 P2R이 P2R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팀 인베리언트 한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V가 C01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 함수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들의 공간 그게 바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 V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W는 이제 V의 원소인데 F가 이제 리니어 펑션인 친구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FT가 AT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AB는 이제 실수로 그냥 생각을 할게요. 사실 뭐 실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실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복소수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실함수 생각할게요. 자, 그랬을 때 t가 이제 어떤 함수냐면 ft를 t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로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이제 w가 t 인비얼 서브스페이스냐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상수죠. fx가 뭐든 간에 이 값은 여튼 상수예요. 그러니까 ft가 사실 어떻게 생겼든 간에 얘가 리니어 펑션 맞죠? 리니어 펑션 맞아요. 따라서 W의 원소를 집어넣든 사실 아니더라도 W 원소가 아니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여튼 W 원소를 넣었더니 W 원소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W를 W로 보내고 있으니까 W는 T 인베리언트 한 게 맞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자, 유제 1-1번 볼게요. 자, T가 linear operator on V고요. 그리고 W는 T invariant subspace. W는 T invariant subspace of V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W가 GT invariant 하냐? For all polynomial GT에 대해서 GT invariant 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GT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폴리노미얼이니까 뭐 AN T의 n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뭐 A0 이렇게 생긴 거죠. AN 최고 차이계수는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건 AN T의 n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0 아이덴티티겠죠, 그죠? 네. 이 친구는 여전히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죠.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을 모아놓은
공간도 여전히 이게 벡터 공간이 됐죠. 예,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덧셈과 스칼랍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 친구가 이제 FVV의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되면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덧셈을 하더라도 스칼라벨을 하더라도 여전히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사실은 합성을 하더라도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곱 세제곱을 해도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맞아요. 이 친구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W를 집어넣으면 이게 여전히 W 안에 있겠느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이덴티티는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거기다 A0를 곱한다고 해서 W가 W로 안 가나요? W의 원소는 여전히 W의 원소로 가죠. 스칼라벨에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A0 아이덴티티는 W를 W로 보냅니다. A1T는 어디로 보낼까요? A1T는 W로 보내나요? T가 지금 W가 T 인베리언트 하니까 TW는 W로 가요. 근데 거기다 A1을 곱한다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죠? A1 곱해도 TW는 그러니까 A1 T를 보낸 다음 A1을 곱해줘도 W는 W로 갑니다. T 제곱도 마찬가지죠. T 제곱도 T를 두 번 취하는 건데 W가 W로 가고 또 W는 W로 가니까 T를 두 번 취하더라도 W는 W로 가죠. 그러니까 A to T의 제곱도 W를 W로 보내요. 그걸 다 더한 것도 W를 W로 보내겠죠. 네, 이렇게 이제 좀 제가 뭔가 대충 설명했는데 예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ake W in large W의 원소. 여기 원소 아무거나 가져오고 그리고 얘를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즉 ANT n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1T 더하기 A0 아이덴티티 여기다 W를 넣었을 때 그게 W 안에 있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다 쪼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 W가 T 인베리언트 하다 그랬으니까 T 스몰 W는 여전히 W 안에 있는 게 맞죠. 이 친구가 W 안에 있고 이게 다 W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since TW T 제곱 W T n승 W 이게 다 라지 W 안에 있기 때문에 star is in W 이렇게 쓰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W가 뭐 굳이 더 적고 싶으면 W가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 닫혀 있으니까 라고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유제 1-2번 볼게요. T가 linear operator on a vector space V고요. 그리고 W1하고 W2가 T invariant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의 서브스페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을 증명하세요 그랬어요. W1 intersection W2가 T invariant하다 라는 거를 보여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이쪽의 원소를 가져와서 T를 취하더라도 여전히 여기 안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W1 intersection W2 안에 있는 small w를 large T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W는 large W1 안에 있는데 large W1이 T invariant 하다 그랬으니까 large W1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죠? W가 large W1 안에 있는데 large W1이 T invariant 하니까 TW는 large W1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mall w가 large W2 안에 있는데 large W2가 T invariant 하니까 TW는 large W2에도 있는 거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인터섹션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W가 W1 인터섹션 W2 안에 있었더니 TW도 W1 인터섹션 W2에 있더라. 따라서 이 집합은 T invariant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W1 플러스 W2 이게 이제 T invariant subspace다라는 거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원소는 다 어떻게 생겼죠? x1 플러스 x2로 생겼죠. x1은 W1의 원소고 x2는 W2의 원소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다가 t를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tx1 플러스 x2인데 얘는 tx1 플러스 tx2로 쪼개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x1이 W1 안에 있으니까 tx1이 W1 안에 있고요. x2가 W2 안에 있으니까 tx2도 W2 안에 있죠. T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끝났죠. 얘가 얘 안에 있으니까 W1 플러스 W2도 T 인베리언트 서브스페이스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증명했고요. 하나만 더 체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짜리를 하긴 했는데 일반적인 인터섹션, 임의의 무한계도 상관없습니다.
arbitrary intersection도 t invariant해요. 만약에 wi가 t invariant for all i. 그러니까 i가 뭐 자연수라든지 엄청 많아도 됩니다. 여튼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wi intersection도 t invariant해요. 이 intersection 기호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게 아니라서. 여튼 이게 성립을 실제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summation of wi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임의의 sum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무한계 sum 한다. 그러니까 시그마 뭐 n부터 무한대까지 wn 이게 의미하는 거는 사실 이게 뭐 시리즈처럼 무한번 더한다는 게 아니라 파이나이트 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런 표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표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튼 이게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자, 소개를 하진 않았지만 여튼 이 친구도 팀이란테요.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딱 이 정도.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나이트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짜리가 되니까 파이나이트계도 되는 거죠. 유한계의 인터섹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하면 되잖아요. W1 intersection W2가 team variant, W3가 만약 team variant 하다면 얘를 이제 또 얘도 intersection 전체적으로도 team variant 하겠죠. 한 번 더 1번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뭐 finite 의 intersection도 team variant 하게 될 거고 finite 의 sum도 team variant 하게 되겠죠.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nvariant subspace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잘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T-cyclic subspace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let T be a linear operator on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V에서의 linear operator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t W be the T-cyclic subspace generated by non-zero vector V. 그리고 K를 dimensional W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then 첫 번째 아까 살짝 얘기한 건데 V, TV 그리고 T의 K-1승 V 얘가 바로 basis for W가 되고요. 사실 두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게 T의 K승 V는 V랑 TV, T의 K-1승 V에 의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의 K-1승 V까지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취한 게 T, K승 V가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살짝 쿵 넘겨서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T의 K승 V 플러스 T의 K승 V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성립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A0, A의 K-3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T의 K승 V가 나머지들에 의해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 경우에 사실 재밌는 사실은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WT가 그러니까 T를 W로 restriction 시킨 그러니까 W가 그러니까 T invariant가 아니라 만약 T cyclic이다 라고 주어지면 characteristic polynomial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의 K승에 바로 A0 플러스 A1T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K 마이너스 1의 T의 K-1승 플러스 T의 K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얘 여기서 나온 이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게 성립을 하고요. 1번은 제가 아까 증명을 했었어요. 이거 1번은 증명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뺏기면 되죠. 네, 여기 썼던 걸 뺏겨 볼게요. 복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아래다가 쓰면 됩니다. 네, 이게 증명이에요. 그래서 n이 만약 smallest integer라고 하면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v가 finite dimension이니까 w도 finite dimension이 돼서 무조건 이런 n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W가 얘에 의해서 스팬된다. 이게 중간 과정이 있었죠. 그 이유를 조금 쓰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이미의 t에 뭐 n 플러스 1승 x가 뭐 결국에는 네. 여튼 기억나시죠? 네, 우리 아까 했던 그 논의를 이제 좀 풀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를 좀 채워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linearly independent 한지도 조금 쓰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다 설명은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면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1번은 했고요. 1번 했고 지금 2번이 좀 문제죠. 2번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계산하는 건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베이시스로 가질 때 이거를 베타라고 했을 때 t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v에다가 t를 넣으면 tv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나오는 거니까 0, 1, 0, 0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tv에다가 t를 넣으면 t 제곱 v가 되니까 세 번째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0, 1,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가다가 0, 0, 0, 1 여기까지 가겠죠. t의 k-2승 v에 t를 집어넣으면 t의 k-1승 v가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t의 k-1승 v를 넣으면 뭐가 되냐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t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를 물어보면 이 친구에 의해서 마이너스 a0v, 마이너스 a1tv,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t의 k-1승 v가 되잖아요. 여기 뭐가 찍히냐면 마이너스 a0,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점점점,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3 찍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어디선가 봤던 매트릭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형대수 1에서 디터미넌트 단원에서 했었던 네, 바로 프로블럼 4의 그러니까 12단원 properties of determinant 단원에서 프로블럼 4에서 제가 이거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의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이거에서 ti를 뺀 거 그러니까 그때 뭘 했었냐면 마이너스 t 베타 플러스 ti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했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에다가 ti를 더한 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찾아야 돼. 이때 얘를 뭐라고 계산했었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a0 플러스 a1t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k-1의 t의 k-1승 플러스 tk다 라고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래야겠죠.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을 텐데 네. 그때 제가 아마 막 뒤에 거를 막 이렇게 적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적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지금 얘랑 얘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기 얘가 마이너스 1 곱하기 t 베타 마이너스 ti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꺼낼 때는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디터미넌트가 리니어 펑션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몇 제곱이 나와요? 행렬의 크기 제곱이 나오죠. 지금 이 친구의 행렬의 크기는 베타의 크기인 베타의 원소의 개수인 k개잖아요. 그죠? 베타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k개니까 t베타의 지금 크기는 k 곱하기 k 행렬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a0, a1t, ak-1t의 k-1승 플러스 t의 k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여튼 제가 그때 아마 잘 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만약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니면은 아마 댓글로 고치겠죠? 자, 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시를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t가 R3에서 R3로 가는데 자, a, b, c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c, 3c 이렇게 보내는 맵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w가 이제 t, s, 0이고요. ts는 r이라고 할게요. 이게 어때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건가? 그죠? 아까 했었던 거죠. 이게 아까 했었는데 이게 E1과 E2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라고 했었고 사실 E2가 정확하게 T21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cyclic subspace였어요. 팀 베리언트 하기도 했지만 사실 W가 T cyclic subspace였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궁금하다면 W를 restriction 시킨 TW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이 궁금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T 제곱 E1 그러니까 E1, T21, T제곱 E1 사이에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 관계가 있는지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T제곱 E1이 뭐냐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여기다 E2를 넣는 거니까 010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 E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E1 플러스 0 곱하기 T1 플러스 T제곱 E1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를 잘 보시면 행렬의 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의 행렬의 크기 제곱 이게 제곱이겠죠? 왜냐면은 지금 W가 디멘션이 2니까 그래서 K가 지금 2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A0 플러스 A1T 플러스 T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0가 1이니까 1 플러스 A1T 0 곱하기 T니까 없고요. 그 다음 T 제곱이 들어가서 얘가 바로 characteristic polynomial이다 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W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TW를 베타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베타는 스탠다드 베이시스예요. 100 그러니까 21, 22 100, 010 이걸 가지고 TW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해보면 자, E1을 T에다 집어넣으면 E2가 나오죠. 그러니까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2를 T에다 집어넣으면 T2니까 마이너스 E1이었죠? 마이너스 E1이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determinant of A 빼기 Ti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니까 T제곱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theorem 5.21에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T-cyclic subspace의 characteristic polynomial을 생각보다 깔끔하게 우리가 뭐 이런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찾으면 우리가 바로 이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클릭 서브스페이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시클릭 서브스페이스 관련된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케일리 해밀턴 티어렘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